사기와 관련해서 이번 시간에는 대출 없는 것도 확인하고, 그리고 전입신고하고 확정일자까지 받았는데 전세보증금 다 날렸어요 라는 타이틀로 해서 이런 상황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. 우선 전입신고하고 확정일자로 보호를 받느냐 여부는 대항력이 있느냐 여부, 즉 다른 권리에 비해서 선순위인가 후순위인가 여부로 결정이 됩니다. 전세 계약 시에, 잔금 시에 등기부등본을 모두 확인했는데 은행 대출이 없었고요. 그리고 잔금을 치르자마자 바로 전입신고하고 확정일자까지 받았어요. 즉 이 정도면은 임차인 입장에서는 할 수 있는 것까지 다 한 셈이에요. 그런데 며칠 후에 등기부등본을 보니까 은행 대출이 선순위라고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. 이해가 안 되시죠? 따라서 이번 시간에는 이런 황당한 상황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. 은행의 과다한 대출로 인해서 깡통 건물이 되어서 전세 사기가 되는 유형이죠. 우선은 내용을 살펴보기 전에 이 건물, 즉 전세 계약을 하고자 하는 건물에 대해서 등기부등본을 한번 보셔야 되는데, 등기부등본은 개인이 열람을 할 수가 있습니다. 네이버나 다음의 사이트에 인터넷 등기소 이렇게 검색을 딱 하시면 이런 화면이 떠요. 주소를 통해서 열람을 할 수가 있습니다, 개인이. 그래서 이 등기부등본을 발급을 받아보면 은행에 대출이 있는 경우에는 을구에 대출이 표시가 되어 있습니다. 즉 등기부등본은 표제부, 갑구, 을구 이렇게 구분이 되어 있거든요. 이 세 파트로 구분이 되어 있는데, 우선 표제부는 건물을 표시하는 내용입니다. 건물, 철근 콘크리트 구조로 되어 있고, 그리고 단독주택이다 뭐 이런 것들을 표시하는 거예요. 층별로 몇 제곱이고. 그리고 두 번째 갑구가 있는데, 이 갑구는 소유권에 관한 사항을 표시한 겁니다. 우선 이 건물을 짓고 나서 최초로 소유권 보존 등기를 한 건물입니다. 그리고 각자 세 분이 지분 3분의 1씩에서 공유를 하고 있는 형태를 가지고 있죠. 그 다음에 세 번째 을구가 나오는데요. 이 을구는 소유권 이외의 사항에 대해서 기재를 해 놓는 부분입니다. 즉 대출이 되어 있는 경우도 여기에 나와 있습니다. 이 건물은 근저당권 설정으로 해서 대출이 되어 있는데 10억 800만원 하고, 그리고 또 추가적인 대출을 받았죠. 7억 2천만원에 대해서 이거는 채권 최고액으로 표시가 되어 있습니다. 대부분 근저당권은 채권 최고액으로 표시가 되어 있는데, 실제로 받은 그 대출 금액의 120%나 130%를 설정을 해 놓습니다. 나중에 뭐 경매라든가 여러가지 사정이 생겨서 상환을 못하는 경우 지연 이자 같은 것도 은행이 확보를 해야 되지 않습니까? 그래서 그런 의미에서 한 20% 30%를 더 추가적으로 해서 설정을 해 놓습니다. 채무자가 있고 근저당권자, 즉 세목을 근거해서 여기는 대출을 받았네요. 하나는 은천 세목을 근거해서, 두 번째는 추가적으로 받은 거는 신림 세목을 근거해서 이렇게 받았습니다. 즉 대출이 있는 경우에는 등기부등본 을구에 이렇게 표시가 되어 있어요. 그리고 대출이 없으면 여기에 근저당권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없겠죠, 을군 안에. 그래서 저희들이 이 건물에 대해서 대출이 있느냐 없느냐를 살펴보고자 한다면은 등기부등본을 발급받아서 을구를 살펴보시면 됩니다. 은행 대출과 관련해서 이렇게 세 가지 형태로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. 첫 번째 형태는 기존에 이미 등기부등본을 떼봤을 때 대출이 되어 있는 경우예요. 그래서 저희들이 이런 기존에 대출이 있는 경우에는 문제가 되지 않아요. 이 건물 가격에 대비해서 은행 대출이 너무 과다하면 저희들이 계약을 안 하면 돼요. 그래서 이거는 저희들이 주의를 못했을 뿐이지 이건 사기는 아니죠. 그리고 두 번째 형태입니다. 이미 전세 계약을 맺고 살고 있어요. 살고 있는데 나중에 대출을 받는 경우예요. 이 경우에도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. 왜? 내가 이미 선수위를 확보하고 있기 때문에 나중에 은행 대출 얼마를 받든지 간에 상관이 없어요.
어떤 문제가 생겼을 때, 즉 살고 있는 집이 경매로 낙찰이 됐을 때 그 낙찰 금액에 대해서 전세권자가 먼저 그 보증금을 찾아올 수가 있어요. 그래서 두 번째 응표도 문제가 되지 않아요. 첫 번째도 그렇고. 근데 문제는 이 세 번째입니다. 잔금 일과 동시에 은행 대출을 하는 경우입니다. 접수를 시켜버려요. 이때는 어떤 문제가 발생하냐면, 이렇게 잔금일날에 은행 대출을 같이 하게 되면, 즉 은행 대출은 대부분 근저당권이죠. 임차인보다 은행이 선순위가 돼서 문제입니다. 만약에 이렇게 잔금날에 은행 대출을 하게 되면 그 효과는, 세입자는 다음 날부터 효과가 발생을 해요. 대항력이. 근데 은행의 근저당권 설정 등기는 신청한 당일부터 효과를 발생을 합니다. 누가 먼저예요? 은행이 먼저 선순위가 되는 거예요. 이 법률상 근거는 여기 있습니다. 우선 주택임대차 보호법 제3조에 보면은 임대차는 주택을 인도받고 주민등록을 마친 때에 그 다음 날부터 제3자에 대해서 효력이 생깁니다. 그런데 부동산 등기법 제6조를 보시면요, 이러한 소유권 이전 등기라든가 근저당권 설정 등기, 은행 대출이죠. 이런 것들은 접수한 때부터 효과를 발생을 합니다. 접수한 때부터, 즉 당일부터 효과를 발생을 해요. 그래서 잔금일날에 동시에 은행 대출을 신청을 하게 되면 은행 대출이 선순위, 전세권자의 권리는 후순위입니다. 뭐 예를 들어서 매매가 10억짜리 건물에 전세 7억으로 들어간다고 해봐요. 그래서 계약 당시에는 등기부등본을 떼보니까 깨끗해요. 은행 대출도 없고. 그리고 잔금일날도 등기부등본을 또 떼보죠. 그때도 깨끗해요. 그래서 안심하고 잔금까지 치렀어요. 그래서 동시에 은행 대출을 해서 은행이 선순위에서 은행 대출인 5억을 먼저 찾아간다고 해봐요. 만약에 매매가 10억짜리 건물이 문제가 생겨서 경매를 해서 10억에, 운 좋게 10억에 낙찰을 했다고 해보죠. 여기서 은행 대출이 먼저 5억을 찾아가면 나머지 금액은 5억밖에 안 남죠. 그럼 2억을 날리는 셈이에요. 이것도 또한 운 좋게 이렇게 10억 이 낙찰 금액이 돼서 이렇게 되는 경우이고요. 이럴 때 우리가 대비할 수 있는 방법은 두 가지를 생각할 수가 있어요. 하나는 은행이 대출을 실행하지 못하게 하는 방법이 있습니다. 은행 대출이 안 나오면 되죠. 두 번째는 은행 대출이 후순위가 되게 하는 방법이 있어요. 그럼 제가 선순위가 돼서 보증금을 확보하면 상관이 없겠죠. 그래서 두 가지 형태로 예방을 할 수 있는 방법이 있는데, 첫 번째 이 방법은 전입신고를 미리 해놓는 경우예요. 잔금일 전에. 즉 계약서를 작성을 하게 되면 그 계약서를 가지고 잔금일 전에 주민자치센터라든가 구청을 찾아가서 전신고를 해요. 미리. 물론 확정일자를 같이 받아놓으면 좋겠죠. 잔금일 전에 전신고를 미리 해놓으면 잔금일 날에 은행 대출을 할 때에 은행은 실행하기 직전에 바로 전신고 열람을 합니다. 그랬을 때 전신고 열람해보니까 이미 전신고가 돼 있어요. 그럼 은행 대출을 안 해줘요. 자기들이 후순위가 되니까 대출을 실행 안 해요. 두 번째는 은행 대출이 후순위가 되게 하는 방법입니다. 이 경우에는 이 잔금일을 등기소가 쉬는 날, 은행이 쉬는 날에 잔금일을 잡으면 돼요. 즉 주말이라든가 토요일, 일요일, 그리고 공휴일, 빨간 날에 잔금일을 잡으면 되겠죠. 그럼 그 날에 접수를 못합니다. 그러면 그 다음 날에 해야 되겠죠. 그 다음 날, 아무리 빨라봤자 그 다음 날 9시에 되겠죠. 예를 들어서 토요일 날에 잔금일을 정한다 해보죠. 토요일 날에 세입자는 이미 전입신고를 해놨다고 그랬죠. 그러면 그 효과는 세입자의 권리, 즉 대항력은 언제부터? 일요일날 0시부터 발생을 합니다. 즉 일요일부터 발생을 하죠. 근데 은행은 토요일날에 대출을 하려고 서류를 다 준비를 해서 집어넣으려고 해요. 근데 쉬죠. 못하죠.
그리고 또 등기소도 쉬고, 그래서 할 수 없이 월요일 날에 합니다. 아무리 빨라봤자 월요일 날 9시죠. 그래서 세입자가 선수가 되는 거예요. 그럼 만약에 일요일 날에 잔금일이라고 해보죠. 그럼 세입자의 권리는 다음날 0시부터니까 월요일 날 0시부터입니다. 은행의 권리는 아무리 빨라봤자 은행이 여는 시간대인 월요일 날 9시부터죠. 누가 빨라요? 세입자가 빠릅니다. 그래서 세입자가 선수가 되는 거예요. 그래서 첫 번째 유형인 은행 대출로 인한 전세 사기는 예방하는 방법이 첫 번째, 잔금 치르는 날짜 되기 전에 계약서를 작성하고 계약금만 들어간 상태에서 잔금일 전에 전입신고를 하는 경우입니다. 두 번째는 등기소가 쉬는 날에 잔금날을 잡는 경우입니다. 네, 여기까지 해서 지금까지 은행 대출로 인한 전세사기 형태를 살펴보았습니다. 다음 시간에는 다른 유형의 전세사기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. 지금까지 티부동산TV였습니다. 감사합니다.